공감복지 라디오.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솔직하고 따스한 삶의 이야기,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 공감복지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계신 분이에요. 마음 칼럼니스트이자 심리 상담가인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 박미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표님이 운영 중인 네.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쓰기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고 또 상처까지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네. 근데 음. 인제 보통 치유라고 하면 네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상처도 치유하고 그다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는 어떤 방법을 안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글을 쓰면은 오히려 감정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한데 상처를 다시 꺼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상처를 꺼낸다기보다 마음속에서 상처가 막 아우성쳐요. "나 좀 어떻게 해 줘. 나 좀 도와줘. 음. 내 얘기 좀 들어 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아픈 측면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픈 측면들이 가장 전면에 나와서 이제 막 깃발을 흔들고 SOS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좀 들여봐 주는 것.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처를 만나는 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된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글을 쓰고 "아 내가 글을 써 보니까 내 마음에서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세요. 그냥 늘 듣는 이야기가 그건데 지금 막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우울증이 너무 깊은 분이 상담실에 왔어요. 그래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1 시간 내내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다면 엄마가 어떻게 당신에게 편지를 썼을지 한번 써 보시라.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써 보시라."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내담자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그랬더니 문득 가서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다. 어 너를 지지한다. 네가 어떤 음. 모습이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 이분 곧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게 뭐 진짜 어머니 목소리라기보다는 나의 내면의 안에 있는 나를 돌보는 모성의 목소리일 수 있는데 그 모성의 목소리가 '나를 돕고 있구나.' 인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 그분 좀 회복을 하셔서 네.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치유하는 글쓰기 방법이 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처음에 막상 뭘 적어야 하나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당장 좀 해볼 수 있는 글쓰기 주제를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냥 일기 쓰시는 마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요즘 오늘 네. 예.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글로 그냥 끄적여 보시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일기 쓰기를 길게 하시지 말고 하루에 한 5 분, 10분 이렇게 짧게 잡고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 너무 길게 쓰면 또 다음에 쓰기 싫어지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붙이지 않는 문자 메시지 쓰기인데요. 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문자
그를 보내듯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써 가지고 한번 써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 쓰고 고쳐 쓰다 보면 관계에서 불편했던 그 마음이 좀 해소도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도 좀 이해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인제 저는 저의 카톡 창에 저 자신에게 먼저 보내 봅니다. 써서 보내고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말이 잘 정리가 되면 그 상대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릴 때는 네. 강제로라도 일기를 썼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일기 쓰기도 사실 힘든데 저는 그 두 번째 추천해 주신 거 우리 네네. 대표님이 그 문자 메시지는 자기 자신한테 보낸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 어 많이들 또 그렇게 스스로들 하시더라고요, 알아서들. 네네 네. 네. 근데 이 글쓰기가 인제 네. 혼자서 하는 거 보면 하다 보면은 멈출 수 있지만 누군가 같이 하면은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들 참여자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 "아 이상하게 혼자서는 이렇게 안 써져요. 네. 같이 모여서 쓰니까 너무 잘 써지고 음. 너무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돼요." 이렇게들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께의 에너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솔직히 뭐 욕설도 쓸 수 있고 원망도 쓸 수 있고 미움도 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친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을 때 '아 네.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거친 음. 말이 또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욕설들이 글로 써진다면 그분은 되게 '치유적인 힘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실컷 다 쓰시고 현실에서는 그 다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글쓰기로 막 그 욕설이나 원망을 쓸 때는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나만 보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네네. 근데 인제 이걸 쓰시다가 네네. 이게 막 이렇게 음. 원망, 욕설 이런 게 나오다 보면 화가 점점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인제 딱 중단하시면서 '어머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인제 이러시는데 아. 잘하시고 있는 거고 그 화가 다 음. 사그라질 때까지 실컷 더 쓰세요. 네. 그러면 분명히 가라앉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 치유 글쓰기를 넘어서 자서전 네.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 가지고 출판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서전 쓰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네. 먼저 자서전 쓰기는 이제 우리가 왜 그 삶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는 그때그때 부분만 이제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조각들을 글로 쭉 써서 모아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전체 그림 한 폭을 보듯이 자기 인생을 좀 그렇게 떨어져서 멀리 보게 되면 나에 대해서 몰랐던 점을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불행에 자꾸 꽂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만 또 꽂힙니다. 네. 그런데 인제 이 글을 쭉 쓰다 보면 '아 나는 행복과 불행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제 2026년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인제 네.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 문자 메시지로라도 나한테 네. 일기처럼 글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지금 먹었어요. 아 네. 그래서 와 좋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더더욱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네. 우리는 그냥 쭉 평생을 살아가지만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뭔가 에너지가 새로 차오르는 느낌 좀 네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시면 '끝까지 좀 최대한 많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에 쭉 쓰시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쭉 쓴 다음에 그 글을 1년 끝에 다 돌아봅니다. 그러면 '아 내가 또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이런 음. 삶을 살았구나.' 또 돌아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연말까지 쭉 쓰시기를 권합니다. 네. 작심 삼 일이면은 또 3일 지나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괜찮습니다. 3 일은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네 네. 네. 나도 글을 써 보고 싶지만은 너무 아플까 봐 또 괜히 건드릴까 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님이 꼭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글을 쓰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건 꼭 써야만 하고 우리가 또 그 글을 써서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하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만 하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뤄둔 숙제처럼 계속 남아서 우리 마음을 찜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너무 아픈 이야기, 건드려지는 이야기 '언젠가는 꼭 좀 써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하시기가 좀 정 힘들다면 글쓰기 모임을 찾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담자와 함께 글을 써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상처와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제가 늘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런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너는 아파서 문제야. 다 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야단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픈 이야기 다 들어준 다음에 "그렇게 아프다니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걸 견뎠다니 정말 대단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막 하소연하면 막 해결책을 찾아주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화내거든요. 내 얘기를 그냥 들어 달라니까 "왜 엄마는 음. 그렇게 나한테 이런저런 지적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냥 글로 쓰여지는 대로 들어봐 주고 그리고 먼저 위로하고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동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올해는 글쓰기 치유의 힘을 좀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천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 우리 박미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